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비애니 널스 킴이고요. 오늘은 호주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호주에 오시려는 특히 간호사분들, 임상 영어 등 영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호주에서 간호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해야 하나, 호주 간호 영어 등 진짜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거나 하면 조금 더 해보고요. 그럼 첫 번째로 호주 영어. 호주 영어는 한국에서 많이 접하는 미국식 영어와는 달리 발음, 스펠링, 슬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쉽게도 임상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이름, 예를 들어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런 용어를 써요. 특히 호주 발음은 R, OPQR 할 때 R, 안녕하세요 OEM, 혀 굴리는 발음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돼요. 어느 분의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호주 우체국을 갔대요. 포스트 오피스에 갔더니 호주 직원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말 하는 줄 알고 왜라고 나한테? 이랬는데 그게 where 어디로 보내냐 그 말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던 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특히 호주 토박이 억양인 센 호주 사람들 말을 처음으로 접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이런 것도 뭐 미국식으로 R을 막 굴려가지고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하지 않고 Where are you going? 이런 식으로 R을 거의 다 떼버리고 Where are you going?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차이점, 그리고 단어 같은 쪽에서 차이점을 보면 이게 약간 옆으로 보이네. 영국식 스펠링 차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호주에서 쓰는 영어는 영국식인데 미국식 컬러 쓰는 단어와 지금 화면에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COLOR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U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 O랑 함께. 그래서 color, flavor, honor, neighbor, labor 이런 식으로 U가 붙게 되고요. 호주 스펠링에는. 또 다른 거를 보면 그리고 organize, realize, recognize 할 때 jet을 쓰는 게 아니라 s를 써서 스펠링을 해요. 호주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아까 컬러 쓸 때 COLOUR 하듯이 다이얼로그나 카탈로그 이런 것도 스펠링이 호주에서는 좀 다르고요. 다음 그리고 호주에서 OUR 이런 발음인가요? 무슨 뜻이죠? 조금만 더 설명해 보세요. Hey, the MK767, I'm not sure you are Korean or Indian. I get a lot of Indian followers. Thank you. I appreciate you guys. 그 외에도 한국 간호에서는 EKG라고 하잖아요. 그 심전도. 근데 호주에서는 ECG로 하고요. C-line, central line 할 때도 C-line이라는 용어를 호주에서 쓰면 호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central line 아니면 CVC 아니면 CVED 그리고 선크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블럭 하는 거. 호주에선 선크림이라고 안 하고 sunscreen 그리고 헤어 드라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blow dry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죄송해요. 지금 처음 라이브 하는 거라 이게 이렇게 잘려서 보일지 몰랐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그리고 슬랭으로 얘기하자면, 슬랭은 제 인스타와 유튜브에 비디오랑 그 클립이 있거든요. 그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면 올려드릴게요. 제가 임상에서 쓰던 용어랑 많이 다른 걸 몰랐어요. 잠깐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에 지금 계시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시나? 호주 간호사 분이세요? 건노밍. 그 인스타 성함이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네, 맞아요. 그, 호주 임상 용어가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어차피 일을 하시게 되면, 차츰, 그 왜 눈치가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브리즈번 오면 연락 주세요. 좋은데요? 그러시구나. 반갑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해드렸다시피, 그 상황 내일 얘가 뭐 주사를 놓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보고, 이 상황에 따라서, 꼭 그 용어가 정확히 내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눈치로, 한국 분들도 눈치가 빠르니까, 그리고 또 임상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연락 주시고, 그거를 금방 픽업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럼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할까? 지금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대비하는 영어는 한국 분들이 꼼꼼히 자료 잘 찾으시고 강의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회화 위주 호주식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결론은 잘할수록 호주 처음 정착해서 살기 좋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외노자가 한국말을 못하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쵸? 호주에서도 기본 생활영어, 회화 정도는 하셔야 되고, 왜냐면 당장 호주에 오시게 되면, 집 구하고 세금 뭐 이런 것도 만약에 렌트를 혼자 하시면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서류 관련 일 구하기 등등 영어로 하셔야 되는데, 리스닝과 스피킹이 안 되면, 삶이 처음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한국군 아는 분이 없는 이상은 그 과정이 또 종종 힘들어서 한인 지역에 한인 쉐어, 한인 TV 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한 1, 2년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그렇게 정보를 얻는 게 아무래도 빠르니까. 하지만 그 뒤에도 1, 2년 뒤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시면 영어가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계속 한국 분들과 어울리고 한국 TV 보고 해서 여기에 그 10년 이상 사셨어도 영어가 늘지 않는 분들. 그래서 호주에 오래 사실 거면 이 문화, 언어, 사람들과 블렌딩이 돼서 사시는 게 좋다고 봐요. 특히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면 더 중요하죠.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호주에 와서 직장을 잡고 일하시는 분들 에피소드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핸드오버나 대화,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이 중요해요. 영어를 빨리 습득을 하려면. 핸드오버나 대화 같은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와서 호주 임상을 하시면. 하지만 여러 가지 임기응변을 써가지고 나름 일 잘 하시고 이렇게 서바이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녹음해서 집에 가서 공부 다시 해서 온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영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호주 임상하시는 것도 힘든데 대화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에 좀 고생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엔. 한 에피소드로 호주 간호사가 Can you bring me a cap? 이랬대요. 근데 cap 하면 여러 가지 말을 뜻하는데 그때 호주 간호사가 일하면서 Can you bring me a cap? 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확히 묻거나 What do you mean? Which cap? 이런 식으로 물으면 되는데 그 한국 간호사분은 그냥 가가지고 무턱대고 원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캡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비에 낄 수 있는 블럭할 수 있는. 근데 그냥 헤어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 간호사가 당황했다는 그런 썰을 제가 들었었는데
특히나 임상하실 때는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주권 점수 때문에 또는 병원 임상으로 가기가 바로 부담이 돼서 에이즈 케어, 소위 에케라고 말하는데 많이 가시는데, 에케가 영어를 적게 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에케는 IV 약도 없고 실무가 좀 쉽다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영어 하는 데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족들 대화, 특히 에케 환자가 병이 많다 보니까 코모비디티라고 해서 다른 팀들과 대화, 특히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한테 그 환자에 대해서 장황히 설명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가히 에케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또 환자 특성상 노인분들이니까 이가 없어서 발음 세는 것도 허다하고 그 센 호주 발음 가지신 노인분들도 많고 귀도 안 들려서 그렇죠. 예, 맞아요. 많이 애케 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면 그 영주권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취업도 아무래도 루럴이나 애케 가시는 게 수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해서 나중에 큰 병원이나 원하던 거 하시면 되니까, 예, 뭐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브리즈번 또 온다고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를 빠르게 향상시키려면 호주에 사는 게 아무래도 최고지만, 잠깐만, 브리즈번 하고 다음 달 브리즈번 오신댔구나. 호주 방송 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유튜브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TV 채널이랑 방송은 제 인스타랑 유튜브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비디오를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그 호주 방송을 보면 한 44초 되는 비디오거든요. Hello, I'm Ali Langdon. Welcome to A Current Affair. When Rosie and Gary got a call from childcare to pick up their son Luke, they had no idea what was about to play out. A broken leg, trip to the hospital, and a police investigation where they were accused of hurting their baby. Luke could well have been taken from them had the whole distressing incident not been caught on camera. 이거 한번 보세요. It's confronting footage. A baby supposedly safe in the arms of a childcare worker. Watch as the carer trips, falling forward. Hello, I'm Ali Lang. 예, 저기까지 보고 저게 지금 저랑 막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커런 어페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궁금한 이야기 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 생활하는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건데 저 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 차일드 케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를 보다가 드랍을 한 거예요. 넘어지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아기가 정말 잘못돼가지고 병원 가고 막 난리가 났었던 일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예, 호주 언어도 익숙해지고 발음도 좀 더 익숙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를 보면 그 임상에 관해서 Going 260 kilometres to Melbourne, where an ambulance met the plane to rush her to the ED. Might give us a heads up. All right, Natalie, get to the Royal Melbourne Hospital. Experienced ED nurse Kevin Ewan knows it's vital to speak to Natalie, even though she's unconscious. You're right, Natalie. When I talk to patients that are unconscious, I try to tell them what's happening and try to reassure them they're in a good place, that they're going to be all right. You're all right. Thanks, Natalie. Natalie was out on a bicycle with her 2-year-old child, and she thought that a bus was stopping and has knocked her at about 30 kilometres an hour. Have you got a clear way tap? Yeah. The main thing that happened during transport was her waking up despite high level of sedation. She also had a formal ultrasound, showed sluggish fetal movement. 260 kilometres to Melbourne, where an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앰뷸런스 그 구급차
그 파라메딕이라고 하죠. 그 구급사들이 병원 이머전시 ER이라고 하죠. 또 한국은 맞나? 이머전시룸? 예. 호주는 ED라고 하거든요. 이머전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구급차 사람이 ED로 환자를 데려오면서 이제 핸드오버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파라메딕스. 예. 그 장면이었고 저런 메디컬 널싱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임상 영어도 들을 수 있고 예. 그 핸드오버 이런 걸 내가 듣게 되겠구나. 결국 병원에서 일하면 이 정도 영어가 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더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또 준비한 게 이거는 10초 되는 거. We'll give 0.5 Barmy. Yeah, cheers. Natalie is waking up. Bit of flash alarm there. So Natalie is live for us. We'll give 0.5 Barmy. Yeah, cheers. Natalie is waking up. 예, 이거가 이제 의사가 간호사랑 이제 환자를 돌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약을 주자 이런 장면이었고, 비디오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한국 발음, 그 영어를 배울 때 제일 큰 게 전 그건 것 같아요. 한국 분이시네. 혹시나 인도 분이신가 했어.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호주 방송이나, 호주 메디컬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요. 유튜브는 아니고, 제가 그 호주 방송 클립을 따온 거예요. 예, 맞아요. TV 프로예요. 제 인스타에 보면 그 TV 프로그램 어떤 거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회색으로 된 포스트에. 예, 그런 걸 보시면서 임상 영어도 들을 수 있고, 와, 내가 이런 거를 다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못 찾으시면 저한테 DM 주세요. 제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튜브에 타입을 해가지고 이 채널 가서 호주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던 게 그 영어를 향상시키는데 제일 큰 그 장애물이 되는 건 부끄러워하는 건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문법도 안 맞고 하면 되게 창피하니까. 근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호주에서 한 25년 넘게 살고 있지만 그 코리안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는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호주는 멀티컬처럴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맞아요. 간호사들이 필리핀, 일본, 중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유럽, 베트남, 태국 등 간호사들,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액센트가 있다 해서 나 쟤 액센트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그 사람들의 액센트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사람들도 우리 액센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파스하고 그 퀄리피케이션 아프라 레지스트레이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에 호주에 워킹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백패커들이랑 어울리고 할 때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서 좀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니까 부끄러움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법에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왜 유튜브에도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꽤 트래블 유튜브도 하시고 간호 이런 것도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진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오버컴을 하면서 극복을 하면서 영어를 하시는 분은 한번 기다려보세요. 1, 2년 뒤에는 그분들 영어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펍에 가서 어울리면서 술 한잔 하면서 영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익스포즈하고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백날 책 본다고 해가지고 스피킹과 리스닝이 인프루브 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은 아까 그 TV 제가 소개시켜준 그런 프로들 들으면서 그리고 호주에 오시게 되면
그 영어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듣게 되면 임프루브가 되실 거고요. Hello, Dr. Mukin. I don't know why I said it right. Thank you. I'm just doing Korean live at the moment because my main channel, the purpose is to help out Korean nurses settling in Australia. But I appreciate you guys' support from India. Thank you. Hi, thank you. So we'll continue.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영어는 필수적인 대화 수단이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건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임상에서 잘못하면 사람을 잡으니까. 그리고 특히 회화는 문법, 발음 그런 걸 100% 하기보다는 의미 전달 100%가 목적이다. 이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s up, girl? Yeah, just teaching and sharing information, really. We talking about nursing and how to improve English. If you guys have any what's called that suggestions, any way to improve English, you know, I know you guys in India, some of you guys, just leave it on the chat comment. Thank you. 제가 준비한 건 거의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스피킹은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렇게 텍스트북을 보시더라도, thank you. 소리내서 읽으시고, 스피킹은, 왜냐면 이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스피킹 절대 늘지 않아요. 그리고, 호주 TV에서 하는 말소리 직접 내서 따라해 보시고, 비디오 한번 하나 더 틀어드릴게요. 이건 15초 되는 거. Different angle with the ultrasound. Can I have one quick look at the quadrant? Yeah, you do that. You do that. And lift left arm up. Sorry now. Different angle with the ultrasound. 그리고 Can I have one 전에 quick 좀 look at 아까 the quadrant? Yeah, 느껴오신 you do that. 것하고 You do that. And lift left arm up. Flying 260 kilometres to Melbourne, where an ambulance met the plane to rush her to the 이게 ED. 멜번 병원 Might give us your ED에서 answer. 찍은 You're right now, we're near the Royal Melbourne Hospital. Experienced Melbourne. ED nurse Kevin Ewan knows it's vital to speak to Natalie, even though she's unconscious. You're right, Natalie. When I talk to patients that are unconscious, I try to tell them what's happening and try to reassure them they're in a good place, that they're going to be all right. You're alright, thanks, Natalie. Natalie was out on a bicycle with her 2-year-old child, and she thought that a bus was stopping and has knocked her at about 30 kilometres an hour. Have you got a clue where tap? Yeah. The main thing that happened during transport was her waking up despite high level of sedation. She also had a formal ultrasound, showed sluggish fetal movement. 260 kilometres to Melbourne, where an ambulance met the plane to rush her to the ED. Might give us your answer. You're right now, we're near the Royal Melbourne Hospital. Experienced ED nurse Kevin Ewan knows it's vital to speak to Natalie, even though she's unconscious. You're right, Natalie. When I talk to patients that are unconscious, I try to tell them what's happening and try to reassure them they're in a good place, that they're going to be all right. You're alright, thanks, Natalie. Natalie was out on a bicycle with her 2-year-old child, and she thought that a bus was stopping and has knocked her at about 30 kilometres an hour. Have you got a clue where tap? Yeah. The main thing that happened during transport was her waking up despite high level of sedation. She also had a formal ultrasound, showed sluggish fetal movement. 260 kilometres to Melbourne, where an EM? emergency room 말하시는구나. 호주는 ED예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verbal order 자주 하는 편인가요? 절차나 발음이 알아듣긴 쉬운지 궁금하네요. 지금 틀어드렸던 비디오가 실제 임상에서 하고 있는 스피드와 영어예요. 예. 지금 verbal order. 그렇죠. 버벌이, 오더라면 그 메디케이션 오더 낼 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버벌 그런 인포메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일하다 보면 꼭 ED뿐만 아니라 뭐 병동도 그렇고 에케가도 그렇고 에케는 뭐 GP가 항상 그 의사가 에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맞아요. 에이지드 케어 가면은
GP가 그 퍼실리티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구두 처방 꽤 받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만약에 루럴로 가시게 되면 구두 처방 꽤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구두 처방 한국은 룰을 제가 모르겠는데 호주는 2RN 하나는 RN이고 하나는 RN이 안 해도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2명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초짜 한국 분이시면 이제 그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2명이 같이 듣게 되니까 그게 좀 위안이 되실까 모르겠네. 그렇죠. 자꾸 리피트 해도 돼요. 왜냐면 호주 애들도 오더를 뭐 자기들 영어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막 바쁘거나 그 의사가 막 UK, 그 잉글랜드, 아이리시 이런 사람들은 액센트가 굉장히 세요. 지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한국말 하다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뭐 이러면서 그럴 때는 정확히 리피트를 해야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오더를 가지고 이거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환자한테 잘못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스트렝스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뭐 이메일로 그 사람이 액세스가 있으면 아무튼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AK 일하시는 분 굉장히 힘들면서 그래도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루랄 있으면 음도 엄청 깨져요. 그랬는데 한국에 계신 분 지금 현재 에케에서 루럴 계신 분 보니까 핸드오버도 거의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 핸드오버 했던 거 아무튼 집에 와서 공부 다시 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질문 있으면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주세요. 어차피 이쪽으로 오시니까 또 잡은 구하셨나요 근데? 지금 한국 간호사시라고 그랬지? 잡은 잡고 오시나 모르겠네요. 워킹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고 오시나? 궁금해지네. 근데 에이즈 케어도 처방을 받고 액팅을 하나요? 처방을 받고 액팅을 한다는 게 워홀. 감사합니다. Hi guys from India. Thanks for joining. 다음 처방을 받고 액팅을 한다는 게 그 처방을 받고서 그거를 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의사나 GP한테 폰 오더라고 하거든요. 폰 오더를 받게 되면 급하니까 폰 오더를 받겠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국인 RN만의 처방을 수행하듯이 그런 것 같네. 수행이라는 게 어쨌든 요점은 폰 오더 받을 때는 2명이 하게 돼 있고 호주에는 2명이 그 오더를 듣게 돼 있어요. 왜냐면 혼자 들으면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때는 뭐 만약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오시면 어차피 브리즈번이니까 만나도 되고요. DM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깨어있을 때 볼 수 있을 때는 답장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 프로그램에 오실 때까지 저런 거 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려요. 맞아. 지금 워킹으로 오신댔지. 그래서 그 그 디펜서 어떤 잡을 잡으셨다고 그랬나요? Hi guys from India.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over there? I'm in Australia, in Brisbane. It's 11:45, 11:30 night time. I'm going to bed soon. Are you guys like 6 p.m. or something? Anyway. 가서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 그런 점. 지금 한국에서 잡을 구하시려면 지금부터 얼른
구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그리고 저 서비스 있는 것도 아시죠? 좀 더 강력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부킹을 하시면 강력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서비스 안 하셔도 오시면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그 에이지드 케어를 가면은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간호보조사? 아무튼, 그냥 케어러, 퀄리피케이션이 없는 그냥 잡일 하는 거 있죠? 그거를, AIN, Assistant in Nursing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호조무사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쉬운 일은, 이 영어 무슨 얘기하라고 했죠? 그런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약에 대한 거는 전혀 아니다. 조그만 에이즈 케어는 그런 애들도 약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쇼킹이었는데, 저는 RN이나 EN, 그냥 심플하게 보면 RN 위로 막 매니저 이런 걸 다 떠나서 RN을 위라고 보면 RN 있고 EN, Endorsed Nurse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약을 전부 다는 주진 못해요. 위험한 약은 못 주는 EN 있고 그 다음에 AIN이라고 해서 제일 바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허드렛 일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인데 대학 안 나오고 하신 분들 아니면 대학교 다니면서 AIN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AIN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포노다 이런 거에 아마 하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EN이나 RN들이 하시고 그렇지만 AIN으로 취업을 해서 에케에서 일한다고 해서 영어를 안 쓰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RN들이 그 사람들은 서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AIN이 인젝션도 해요? 아이비도 특이하네.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AIN들은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알약 같은 거는 간혹 줄 수 있는 데 있을 거예요. 그 루럴에 가면.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AIN이라고 제외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RN들이 그 사람들은 페이퍼워크 하느라고 바쁘고 다른 거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얘 가서 이 환자 샤워 좀 시켜줘. 저 사람 데려가서 의자에 태워서 이 사람 어포인먼트 가야 되니까 의자에 앉히고 이거 패킹해줘. 패드도 갈아줘. 이런 식으로 막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는 제외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제가 할 얘기는, 업무가 명확하죠. 한국에 비하면 훨씬 명확해요. 왜냐면 여기는 scope of practice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등급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걸 하게 되면 혼나요. 그게 법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거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뛰어넘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 RN이면 RN 수준의 일을 하고 EN이면 EN 수준의 일을 하고 매니저면 매니저 수준의 일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한국도 시간이 늦었을 테니까 주중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연락 주세요. 제가 기억해 놓을게요. 맞아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참 아쉬워요. 한국의 간호사분들이 일하기가 컨디션이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참, 나라에서 안 좋은데. 자꾸 인력이 나가니까, 고급 인력들이. 어쩌겠어요. 다들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라이브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오시기 전에 더 알고 싶은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컨텐츠로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또 얘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Good night.